숨을 안 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물, 채소, 작물 없이도 살기 어렵습니다. 여기 사시사철 각종 채소, 과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입니다. 다양한 원예 특작물을 새롭게 개발해서 꾸준히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오늘도 그들의 손끝에서 새 품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연구의 중요한 이제 테마가 돼요. 바로 그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싱싱한 매력의 세계에 빠져든 용사들이 있습니다. 연구에 대해서 이제 시각도 넓힐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조금 더 결국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거니까 매력을 느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농업과 농산물의 신세계를 열어가는 꿈. 열심히 하자. 화이팅! 용사들의 작은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폭염의 재난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용사들의 진군은 멈출 수 없죠. 제 아무리 사상 최악의 더위라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긴 어딘가요? 농촌에 대민 지원을 나왔나요? 지금은 28도인데 곧 있으면 34도까지 올라간대. 오늘 그렇게 올라가? 진짜. 근데 이 정도면은 군대에서도 일과 쉬는데 농사도 쉴까? 글쎄 잘 모르겠다. 오늘 여기서 박사님 뵈기로 했잖아. 박사님 어디 계셔? 저기 아주머니가 보이는데 저분께 한번 물어볼까? 그래요. 한번 가보자. 콩밤에는 아낙네가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놀래라. 지금 상추 신고 계셨어요? 상추 지금 벌레 좀 잡으려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아주머니? 더운데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더워도 우리가 고생한 만큼 좋은 게 나오니까 해야지. 저희가 사실 여기서 연구원님 만나기로 했는데 연구원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아침에 전화 온 양반들이구나. 나야 나. 이곳에선 박사님들도 농촌의 흔한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밭일을 합니다. 땅이 곧 연구실이고 실험실이기 때문이죠. 뒤쪽이 써요. 굉장히 써요. 이거 진짜 쓴데요. 이만큼 또 특별한 게 있나요? 그렇죠. 이 상추가 우리가 이렇게 해놓는 게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예. 잠깐만 일해도 땀이 뻘뻘 나올 정도인데 이 보통 상추들은 이렇게 더우면 금방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종자를 맺으려고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요. 근데 이런 애들은 더위에 강해요. 더위에 강하니까 나는 아직 더 살 수 있어. 그래서 이파리를 더 많이 만드는. 근데 이 이파리가 우리가 소비하기에 좋은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위에 강한 상추 같은 거를 지금 연구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좀 더위에 강한 품종을 육종을 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육종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 있는 품종이에요. 이른바 육종. 채소나 과수, 화훼 같은 원예 특용 작물의 품종을 개발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65년 전 초대 원장으로 세계적인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가 함께하면서 우리 농업의 신세계를 열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개발로 농촌과 농업의 혁신을 통해 우리 미래 농업을 열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농업 혁신을 위해 매진하는 총 230여 명의 연구자들.
그 가운데 박수영 박사는 채소의 신품종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더위 속에서도 생존력이 강한 채소 품종을 개발한 주인공이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더위에 강한 배추, 상추 이런 품종을 만드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찾은 논문인데요. 이게 보면은 이 조직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걸 열처리라고 하는데 열처리 기관에 관해서 지금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실험하는 거에 적용을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실험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소쩍새가 봄부터 울어야 하듯이 새 품종 탄생은 많은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우리 비타민을 조금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영 씨 가서 비타민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한번 첨가를 해봅시다. 이 과정에서 획기적이고도 세계적인 신품종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무나 배추 같은 우리나라 전통 채소는 저희가 지금 세계 1위입니다. 무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소포자 배양을 해서 품종을 만든 예가 없어요. 근데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 무를 소포자 배양해서 품종까지 만들어서 품종 등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박사는 맛과 영양은 기존 배추와 비슷하지만 더운 여름에도 무르지 않고 영양도 더 풍부한 신품종 배추를 개발한 주인공입니다. 개발 기간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는데요. 이 모두가 위대한 소포자 배양 기술 덕분이라고 합니다. 새 종자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건 농업계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용사들이 취업이나 직업 선택 과정에서 참고해도 좋을 만큼 전망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이 꼬투리가 네. 이게 좀 단순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종자는 정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종자가 여기 있는 나와요. 애들이 다 똑같은 아이. 야생 그 종자들 보잖아요. 예. 그러면 걔네들은 종자가 심으면 다 이 모양이 다르고 뭐 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종자는 우리가 셋이 지금 따로따로 하지만 이 종자는 100% 다 똑같습니다. 오, 아주 귀한 애들이에요.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해가 어렵지만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종자들을 접하면서 꿈도 키워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진 종자 권리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당 부분의 종자 권리가 외국 기업에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종자를 사용할 때마다 외화를 써야 하거나 수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국부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렇다면 도전 정신과 모험심으로 우리 용사들도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좀 납작한 게 많고 그래요. 더 배우고 싶으면 우리 연구소에 직접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직접 본인이 육종도 하시고 농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품종도 만들고. 그러면 제가 한번 그걸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유 좋지요. 당연하죠.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이 해야지. 근데 이걸 배우려고 뭐 네덜란드, 뭐 미국, 뭐 중국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왔는데 제가 다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면은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9개 품종 막 선발해서 9개 품종.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1위라는 거에 이제 가장 놀랐고 나중에 이곳을 취업했을 때 그 우리나라의 세계 1위적인 면을 모두 전수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점이 가장 매력적이고 또 자부심도 같이 느낄 것 같습니다.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많은 종자 권리는 외국에 있지만 지금 우리의 종자 개발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동안 근무하신다고 고생 많았죠? 아닙니다. 예,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 이 원예 쪽, 특용작물 쪽에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5위 안에 드는 5위. 예,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 어딜 가도 국산 딸기처럼 맛있는 딸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과 같은 것도 우리 국산 사과가 외국의 어떤 나라 사과보다도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신선 농산물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데 포장이라든지 또는 외국으로 농산물이 가는 동안에 어떻게 신선도를 유지할 것인지 이런 쪽의 기술이 조금 보완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농산물이 외국으로 많이 수출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작과학원에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면 공무원 공무직으로 되는 건데 크게 나누면은 이 공무원 신분에 공무원이 있고 또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직은 여기 저희가 이제 정원이 한 700여 명 정도 되는데 공고를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 공무원 신분의 직원들 중에 공무직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공무직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해서 시험을 봐서 행정직 공무원이 되거나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 그런 연구에 대해서 되게 흥미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두 번째 이유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이제 농업 작물들이 해외 이제 품종에 밀려가지고 그 자리를 잃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또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포자 배양법 같이 우리나라만의 기술로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체험 둘째 날도 역시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우리 용사들의 전진도 계속됩니다. 자, 그럼 요 짐을 받으시고 오늘은 여기에 있는 교배된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는데 네. 그 품종들을 수확을 해서 네. 이런 품종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좋은 특성들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품종으로 이제 선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그 사전 작업으로서 우리가 교배 조합한 과일들의 이런 특성들을 조사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가서 과일을 수확을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휴전선 GP 근무하려고 통문 들어가는 분위기죠. 당연하죠. 새로 탄생한 품종들이니까 철벽 보완. 새롭게 교배된 이 친구들, 하지만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품종만이 생존할 수 있죠. 한 번이요. 생전 처음 와본 복숭아 밭에서 용사들에게 중대 임무가 하달되는데 그건 바로 복숭아 따기입니다. 네, 이렇게 딱 제껴주시면 돼요. 선배님 그러면 오늘 저희가 따야 하는 나무가 이 복숭아 나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나무에 달려있는 복숭아를 따서 우리가 오늘 특성 조사를 할 거예요. 예, 이 나무는 아직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품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특성이 좋으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이제 품종으로 최종까지 선발이 되는 거고,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품종 특성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건 과감하게 그냥 잘라서 없애버리는 이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예, 그냥 진짜 완전히. 그렇죠. 예. 왜냐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맛이 없고 이러면 농가에 가도 외면 받으니까요. 예. 그러면 오늘 작업할 양이 많으니까 호준 씨는 선배님 따라서 다른 나무에서 수확을 하고 돌아오는 걸로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용사들은 단순히 복숭아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예비 신상품을 선택하는 중대 임무가 맡겨진 겁니다.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먹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단순히 검사하는 것뿐인데 벌레 먹은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벌레를 먹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정상적으로 그 과일이 생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일보다 무게라든가 또 다른 것들 특성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전혀 피해를 받지 않는 정상 과일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돼요. 채소든 과일이든 과정은 똑같죠. 교배를 하고 성장시킨 다음 우수 품종만 골라서 키워주는 거죠. 위에 달린 게 좀 좋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거. 네. 오, 이호준 상병의 큰 키가 일꾼이네요. 아주 키 큰 사람을 저희는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좀 위에 있는 과일을 좀 많이 딸 수 있는. 이런 거 위에 거 2개 좀 따주세요. 하나같이 식감, 색감, 크기가 딱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건 오로지 하나.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은 3월 말부터 일이 시작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게 저희 그 교배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일이 시작해서 지금이 제일 바쁠 때고 8월 말이 되면 좀 한가해져요. 겨울에는 그래도 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겨울에는 저희가 이거를 교배한 나무를 이게 잘 그 씨만 해가지고 그걸 씨를 또 심어야 돼요. 다음에 또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육종이 이루어지는 거여가지고 그때는 그런 일이 주로 하고요. 사시사철 연구원들의 관찰과 정성으로 이렇게 새로운 품종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오늘 이제 수확한 과일들을 이제 라벨 표시를 하고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이제 실험실로 가져가서 이제 정밀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들은 이제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과일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숫자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뭐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는 이제 45호. 45. 예. 그래서 여기 45호는 이 봉지에 다 같이 넣어서 섞이지 않게 넣어 주시면 되고. 아직은 호적에 오르지 못한 복숭아들. 여기서 선택받은 복숭아만이 이름을 얻고 시장으로 진출해서 제 몸값을 받게 되죠. 실험실로 가져가죠. 그 소비자 그리고 농민들이 좋아하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그 결과로 최근에 봉지를 씌우지 않고 일찍 수확하면서 가실이 큰 유미라는 품종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당도가 높은 옐로드리라는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최근 복숭아 신규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었다네요. 오로지 출구는 해외 시장 진출, 결국은 기술력이 좌우하겠죠. 신품종 복숭아 집합, 이빨 보이지 마라. 지금부터 구석구석 신체 검사를 실시한다. 실시! 신검 항목에는 당연히 식감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맛만 의미하시면 안 돼요. 약간 신맛보단 단맛이 좀 단맛이 더 많은 것 같고. 확실히 이 품종은 신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달고. 그리고 당도가 어땠나요? 많이 달았나요? 전 많이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적당히 달았던 거. 저는 중. 그러면 저도 중. 당도죠, 지금 당도. 예, 당도. 그때 연구가 가장 마음에 드는 연구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세상에 못 봤던, 없었던 복숭아도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체험 사흘째. 용사들이 포도밭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멀더 어디예요? 여기 국립원예특자 과학원 포도밭인데 빨리 오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포도밭을 습격했나 봐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육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다들 막 완전 무장을 하셨네요. 네, 아주 군인보다 더 군인다운 연구원들입니다. 피부를 모자해서 안전무장했습니다. 저희도요. 어엿한 아줌마고 여자예요. 멀더 올 필요 없겠어요. 육종은 배양을 해서 그거를 잘 키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배 쪽으로 옮기고 재배는 그거를 잘 재배해서 농가로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육종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그러면은 이 육종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재배로 넘어가고 새로운 품종이 탄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새로운 포도를 먹어보려면 15년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15년을 기다려야겠지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먹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게 봄에 발화돼서 이게 지금 포도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덩쿨손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덩쿨손도 잘라줘야 되고 또 여기에 보시면 이 줄기 사이에 이파리 사이에 이제 작은 또 이파리가 나잖아요. 이걸 부초라고 그래요. 네.
부초라고 그러는데 이 부초를 그대로 놔두면 얘네들이 굉장히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열매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이 줄기만 막 키워요. 열매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신초가 어느 정도 자라면 적심을 한다고 그래요. 줄기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잘라주는 거 그거 뭐 적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적심을 하고 나면 이 이파리 사이에서 어디로 힘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이파리 사이사이에 또 힘을 써요. 그거 보고 지금 부초가 자란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부초를 잘라줘야만이 열매에다 힘을 써서 열매를 키우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거를 정리부터 할 거예요. 이 부초라는 것은 이파리 하나 남겨두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요거는 넝쿨이라 다 자르면 덩쿨손도 바짝, 덩쿨손은 바짝 해야 돼요. 이도 다 덩쿨손부터 짜주시고 우리도 머리를 자르면 기분 전환이 되는 것처럼 농작물도 그런 걸까요? 원리는 좀 다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물은 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흔들리죠? 네. 이거를 결석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한 예.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이게 충분히 싸지거든요. 이렇게 올려서서 딱 물려주시면 얘가 바람에도 안 흔들려요. 한번 해보세요. 이호준 상병 정성이 돋보이네요. 나중에 정말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아마 오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리 간단한 일도 보는 것과 해보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여기는 부초 정리도 해주고 농풀손도 해주고 지금 유인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런 모습이 바로 이곳 연구원들의 일상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정민우 상병은 지금 예비 연구원으로서 좋은 체험을 하고 있는 거네요. 좀 어려운데 하다 보면은 할만한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일은 재밌습니다. 날씨가 안 도와줘서 그러지. 일은 정말 네. 아주 날씨가 더우면 죽을 맛이에요. 역시 오늘의 주적은 폭염입니다. 이걸로 좀 닦아. 내가 닦아줄게. 이리 와봐.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들도 상병으로 제대해가지고 네. 이 심정을 알아. 감사합니다. 영국의 일환이지만 하시는 게 좀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는 행복해요. 이 일이. 물론 많이 힘들죠. 엄청 힘들죠. 지금까지 더운 날씨에는 아주 죽을 맛인데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열어서 이게 있잖아요. 주렁주렁 매달릴 때 보면 농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농사를 짓게 되는지.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한 품종이 밖에 나가서 시중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었을 때 아주 만족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아이를 낳고 기른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오늘 우리 용사들은 이곳 연구원들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미래 자신의 꿈도 조금은 키워볼 수 있겠죠? 토실토실 잘 여문 포도알 같은 미래 말입니다. 일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우리나라의 그냥 미래네 미래. 확실한 미래. 우와. 요 안쪽 요쪽 게 가장 맛이 좋아요. 과일이든 채소든 결실이 맺어졌다고 해서 개발 과정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랍니다. 그 마지막 과정은 바로 얼마나 오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저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일이나 채소는 수출을 할 경우 기간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작물의 저장성은 아주 중요한 점이죠. 색상이 상당히 진하네요. 그렇죠. 색상들이 하얀데. 그냥 팔면 되는데 왜 저장하는 것까지 연구를 해야 되나요? 배추가 참 보기에도 좋고 아까 맛봤을 때 굉장히 맛있었잖아요. 네. 맛있는 배추에 단점이 있어요.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맛도 좋은데 저장이 잘 되면 우리가 같이 논문도 쓰고 품종 보호도 출원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채소류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박 수송이 유리한데요. 하지만 저장성이 비교적 좋은 배추나 무를 제외하면 그동안 선박 수출이 부진했다고 합니다.
더 다양한 품목을 수송하려면 이런 과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과수 품종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자세한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그 둘 중에 선택하면 그래도 채소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성미가 조금 급한 편이라서 그래도 나무는 그래도 몇 년이고 길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좀 길러서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는 채소과가 저한테는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 이 두 분 박사님은 부부였네요. 두 분 농사 짓듯이 사랑도 키웠던 걸까요? 여기서 일하시다가 만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부서가 젊은 시절 다르신데. 부서가 뭐 다르더라도 뭐 부서 다르다고 남녀 사이 만나는 게 뭐 국경이 달라도 만나는 세상에 뭐 지금도 보면 우리 이쪽에 이제 본원에 있고 대구에 근무하는 사람, 수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부산에서 데이트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저도 나중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입사할 때 알려주실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이 특채하고 공채 방법인데 특채 방법은 여기서 얘기해 주시죠. 이게 특채는 특히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그 특채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게 특채 공고도 진흥청 공고에 딱 뜨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이렇게 입사 지원서를 내시면 간단하게 심의 걸치고 심사해서 시험 보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지 않고 뭐 학력이나 이런 거 제한 없이 여긴 공무원이니까 정규직이 또 있거든요. 정규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이쪽에서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규적 시험은 우리가 지금 한 7과목 정도 시험을 보는데 그거를 이제 각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익이나 아니면 탭스 뭐 이런 걸로 미리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공 분야가 있어요. 그 전공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전공을 해야지 시험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보면 뭐 철학과나 아니면 전혀 공대, 무슨 불문학과 이런 데 주신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 나름의 이제 공부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공 분야 같은 경우는 반송통신대에서 이제 하는 방송통신대 농학과 교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과목들을 쭉 해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 국립원예특자과학원에 취업하려면 꼭 농대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 농업연구사 공채는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의 제한이 없거든요. 단,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은 필수겠죠? 아, 오늘도 힘들었다. 그러게 저 노을을 좀 봐봐. 진짜 좋지. 절경이네 진짜. 정말 팬님한테 한번 빌려볼까? 제발 취업하게 해주세요. 과학원에 올 수 있도록 꼭 열심히 하자. 화이팅. 그 소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꿈. 체험 나흘째 용사들이 이것저것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저건 화분인가요? 저 왔어요. 오래 기다렸죠? 정 박사라고 합니다. 지금 가는 데가 아까 봤던 화분을 만들었던 거기. 아, 네. 저희 치유농원 오시는데요. 궁금하죠? 네.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저희 연구실이에요. 여기가 진짜 연구실이에요? 네. 연구실 책상마다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책상은 물론 책상 사이 칸막이까지도 마치 아늑한 미니 식물원 같습니다. 되게 뭔가 카페같이 식물도 되게 많고 멋있어요. 생각했던 연구실이랑 되게 달라요.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국립원예 특자과학원만의 특별한 연구실인 것 같죠? 네. 식물도 많고 저희는 바로 책상 바로 옆에 식물들이 있어서 근무할 때 이런 업무 효율도 되게 좋아요. 공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업무 효율이 좋은데 지금 직원분들 다 어디로 가신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농업기술대전
박람회가 있거든요. 어. 그때 저희 주재관으로 치유농업 체험관을 운영을 해요. 치유농업 체험관이? 네, 저희가 치유농업 연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전시할 전시물들 이제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전시물이요? 네. 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 이곳에서는 치유 농업 분야도 중요 분야로 연구 중입니다. 치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식물을 접하고 또 농업을 접하면서 본인들의 정신적인 건강, 또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사회적 건강,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적용한 사례를 보면 치매 노인들의 경우는 인지적 건강도 회복을 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치유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연구실 뉴페이스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신입사원으로 오게 된 정민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뜻밖의 환영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화분인가요? 고참 희한하네요. 이번에는 새로운 아이템인데요. 여기는 물 만드는 화분이에요. 물 만드는 화분이요? 그치. 물을 직접 만들어서 만든 물을 식물에게 공급하는 화분이죠. 한번 개발하신 김재순 선생님께 원리를 물어볼까요? 네. 박사님 이거를 어떻게? 제가 박사님. 박사님 그러면 물 만드는 화분이라고 했는데 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가요? 이게 공기 중에는 우리가 쓰는 게 습기라고 표현을 하죠. 공기 중에도 습도가 있습니다. 물이 기화돼서 공기 중에 이제 퍼져있게 되는 건데요. 이 물을 다시 이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슬로요? 이슬로요. 우리가 차가운 음료수를 테이블에 올려놨을 때 금방 겉면에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그걸 거친 원리입니다. 이쪽 화분 아래로 물방울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아래쪽에 물방울들이 맺혀져 있죠. 손가락을 한번 만져보세요. 물방울을. 물방울 있죠. 진짜 물이 있어? 네. 식물 키우면서 물 안 줘서 죽여본 적 있으시죠? 그때마다 괜히 미안하셨죠? 이 화분이라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이 모여서 무게가 되면은 이 화분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 안에 상토가 가득 꽉 차 있는데요. 그럼 또 물방울 아래로 떨어지면은 안쪽에 이런 곡이 있어서요. 물방울은 양쪽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여기는 흙이 꽉 차 있는데 이 흙이 그 고수력이 되게 강해요. 그럼 여기 물의 농도가 올라가면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흙이 물을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이 위에 올라가고 뿌리는 위에서 아래 내려가서 자라고 서로 만나면서 이제 얘가 이제 관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습기를 끌어들여 스스로 물을 만들고 그 물로 식물을 키운다는 건데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또 이런 화분에 물 주는 거를 가끔씩 잊어먹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화분을 말려 죽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은 농가에서 이제 식물을 꽃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화훼식물 소비자 또 농촌에 있는 화훼식물 생산자 두 부부 이 집단의 원활한 도농 상생을 위해서 이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화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 수술실로 들어가는 의사 같다. 자, 필요한 장치는 간단합니다. 화분 내부에는 냉각판, 열 전소자, 냉각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기를 공급하는 아답터가 별도로 있으면 끝입니다. 우선 화분을 만들어주고 그 아랫부분에 기계 장치만 달아주면 물 만드는 화분 제작 끝입니다. 돌아가네.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이거는
많이 배웠어요? 네, 많이 배웠어요. 이제 기술자 되겠는데요? 지금 이 전시물 한 명 만들고 또 한 명은 다른 거 했으면 좋겠는데 부착형 화분 만들어 볼까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자. 빨간색 이호준 상병이 차출된 곳 바로 부착형 화분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게 부착형 화분. 아, 1층에서 봤네요. 맞아요. 화분이 어떻게 벽에 붙어 있을까 신기했던 바로 그 화분입니다. 현장에서 아쉬운 게 뭔가에 대한 걸 직접 겪어야지 그거를 몸소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부착형 화분을 개발할 때도 직접 화분을 키우다 보니까 전자 피아노도 막 다 물이 습이 전달돼 가지고 다 망가졌고 이런 부분을 진짜 몸으로 체득을 하다 보니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였거든요. 현장에 답이 있고 그 답을 해결하는 과정이 연구에 저희가 하는 연구의 성과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화분의 구조가 네. 심지가 이 물통 서랍에 또 걸쳐져 있고 위에 여기가 이제 뿌리가 뻗을 화분 공간이거든요. 네. 여기에 그 흙과 뿌리가 함께 심겨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세한 구멍 있죠. 예, 구멍이 왜 있을까요? 왜 있는지 잘 왜 모르겠어요. 있을까? 뿌리가 있는 공간을 뿌리가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제작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분에 흙을 1cm 정도만 채워주고 그 상태에서 물을 빨아 올리는 심지만 심어주면 끝. 흙의 모세관 현상하고 심지의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연결되는 건 이제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된 거예요. 아까 심지가 바로 모세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물은 한 1cm 정도 채워주고 심지가 닿게 해주는 거죠. 네, 심지가 저처럼 닿을 수 있게. 약간 떠서 심지가 닿았어요. 오케이. 이제 전시물로 우리가 내보낼 거예요. 오, 이쁜데요? 이 괜찮나요? 모양도 이뻐요. 봐봐요. 이쁘죠? 제가 생각한 박사라는 이미지랑 실험실이라는 이미지를 전부 다 뒤엎어 놨던 것 같아요. 좀 물 주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문제없이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있다는 게 인테리어, 그러니까 디자인 측면으로도 괜찮고 기능성도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정말 농업 연구에만 몰두하시는 분들이 만들었다고는 상상하기 힘들었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농작물의 새로운 품종만 개발하는 곳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정말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란 생각이 듭니다. 토마토, 빨간 토마토 색깔이기도 오래된 소고기다 이런 걸 표시해주고 가스를 흡수해서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학교 전공이랑 관련해서 배우다가 알게 되죠. 네네, 제 전공은 산림 전공이고요. 치유가 그 어린 아이부터 노년기까지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치유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선배님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연구원에 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원예치료 전공을 석사로 지원을 하면서 조금 더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마승희 연구원은 저번에 정읍교도소에서 재소자들 사람들도 실제 그런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얘기 좀 해봐봐요.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셨어요? 컬러푸드 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로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였는데 되게 진짜 아픔 같은 거 막 그림으로 아트 표현했었는데 그 푸드아트의 결과물을 보면서 진짜 감동적이었더라고요. 근데 마승희 연구원은 직접 그 프로그램 하고 러브콜 받았어요. 네, 또 이제 정읍교도소의 프로그램 진행자로. 적성에도 맞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찾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파악하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이런 연구기관도 놓고 해보면 좋겠습니다. 연구라는 게 어떤 거 같아요? 연구란 게
그냥 진짜 뭔가를 개발한다는 그런 느낌만 있었는데 그 점점 이제 좀 사회 발전 기여를 하는 이미지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연구라고 하면 어떤 주제나 문제를 연구자들이 생각을 해서 푼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연구의 절차가 완전히 바뀌어서 현장의 문제, 그다음에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연구의 중요한 이제 테마가 돼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구가 실제로 사회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걸 평가하게 되는 게 요즘 연구 추세예요. 그래서 그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심이 있고, 아, 내가 이 문제에 뭔가를 기여하고 싶다면 정말 연구직을 적극 추천을 해요. 지금은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직 공채 시험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매년 한 3월 정도에서 4월 사이에 공고가 나가거든요. 공고가 나가고 거기에 이제 전문 분야가 다양하게 있어요. 원예 분야도 있고 또 축산 분야도 있고 식량 분야도 있고 또 저처럼 사회 분야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분야가 다양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시면 또 연구사 시험에 도전해 보실 수도 있어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해마다 신입 농업연구사 공무원을 선발하는데요. 농업연구사 공채 선발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 수가 많기는 하지만 심도 있는 학습으로 준비만 잘한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신기한 것도 많이 보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보셨다니 참 다행이고요. 내일은 창원에 가시죠? 네, 내일 창원에. 거기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농업기술 박람회라고 진흥청이 개발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전시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잠깐 이 책을 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하시고요. 내일 그 현장에 가셔서 저희 그 행사하는 직원들이랑 그 행사를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 한번 볼까? 아이들의 이제 정서가 다시 이제 회복된 그런 내용을 좀 볼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우리 용사들이 내일 그곳에 파견됩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 뭐 예쁜 꽃이나 그런 걸 봐도 이제 좀 마음이 힐링되듯이 이제 그분들을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거를 더 극대화시켜서 뭐 사람들을 뭐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되게 자그마한 것에서 안정이 왔는데 그런 거를 더 깊게 연구를 해본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체험 마지막 날, 용사들이 파견된 곳은 경남 창원에서 진행 중인 농업기술 박람회장.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현재를 바라보는 동시에 4차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우리 농업기술을 탐구하는 행사입니다. 가만 보자, 우리 용사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바로 여기네요. 보니까 행사 박람회를 되게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농업기술 박람회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각 도 농업기술원이 참여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큰 기술 박람회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프로그램의 개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다양한 저희가 이걸 다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하루 동안에 다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보조 강사로서 활동하시니까 열심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선 진행 방법을 좀 배워야 할 텐데. 일반인들이 좀 더 인삼을 친근하게 느껴서 자주 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주 좀 소비하게 하자 이런 목적으로 그래서 이런 체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만약에 설명해 주실 때 좀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삼이 사고 오, 이 선생님 진짜 바쁜 것 같으네요. 우리 용사들 그래도 잘 알아듣고 임무 수행할 겁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탱해 주려고 처음에 흙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갖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살짝 땅 속에 묻히도록 이 상태로 한 3개월 정도만 키우시면 여기 있는 앞에나 뒤에 있는 이 정도로 다 자라거든요. 아이고, 그 짧은 시간에 제대로 배웠네요. 사실 사람들은 치유농업이 뭔지 잘 몰라요. 그걸 파악하는 것도 용사들의 오늘 임무입니다. 원래 치유농업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오신 거예요? 그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몰라서 궁금해서 오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보셨는데 직접 한번 보시고 시험해 보니까 어떠신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면서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는 또 어딘가요? 주부들의 호응이 큰 현장입니다. 공기 정화 식물을 활용한 천연 가습기 이끼볼 만들기, 그리고 모양도 이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끼볼입니다. 맞을 거야 아마. 아까 보신 것처럼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셔야 하거든요. 아예 꽉! 우리 용사들 인기 좋으네요. 우리의 미래 농업을 내다보는 특별한 이 현장에서 용사들은 자신의 꿈도 슬그머니 키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제 다른 분들도 제가 도와드리는 거 보고 뭐 좋아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다 뿌듯합니다. 치유농업에 대한 설문이거든요. 앞에 보시면은 코너별로 보시면서 이제 요 코너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지금의 내 직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일터가 될지도 모르기에 모두가 좋은 느낌을 받았기를 바라겠죠?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막 질문해봤는데 사람들이 아직 치유농업 같은 걸 잘 모르신다고 해가지고 많이 알려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치유농업 전파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체험에서 용사들이 가장 크게 느낀 건 뿌듯함이었을 겁니다. 취업을 했을 때 안도감 같은 거죠. 진행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되게 바빴습니다. 근데 이제 막 프로그램 하시면서 다들 막 이 치유 농업에 관심도 갖고 이제 막 진짜 다들 이제 치유가 되셨는지 기쁘게 나가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도 막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어디서 하든 아직은 작지만 용사들의 꿈이 소담하게 연그러 가기를 농부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연구원분들의 노고와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들을 보면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좀 더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한 단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연구원분들이나 박사님들이 열심히 알려주셨는데 그 기대를 힘입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꼭 이곳에 취업을 하고 제2의 우장춘 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얘를 으깨 주시면 되거든요. 자기가 실험을 해서 새로운 걸 찾았을 때 그 느끼는 희열? 이거에 빠지는 것 같아요, 연구를 하면. 그래서 계속 할수록 오늘하고 어제 같은 걸 해도 조금이라도 뭔가 차이가 나면 왜? 라는 거에 들어가서 그 차이 나는 이유를 다시 파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 박사 오늘 고생했어. 그래, 첫 박사, 이 박사. 열심히 했다, 오늘. 그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멀고도 험한 연구자의 길. 그래서 한번 걸어보자. 화이팅!